반갑습니다. 네, 울산 이기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트레이트로 문제 3번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1번이 조금 설명할 게 많지, 2번은 개념의 이해 문제고, 옵셋. 3번도 사실 그렇게 설명할 건 없어요. 뭘 이해하면 되냐? 얘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미 풀이는 다 올려놨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장벽 충돌 시의 충돌 속도는 결국 이 충돌 속도가 같다. 요런 정도의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3번은 간단하게 적고 답, 적고 답, 적고 답, 그리고 또록 끝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요 개념을 조금 깊게 봐서 어디냐면 요 내용 G 사인 세타를 굳이 계산하고,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H 요 값을 굳이 계산해서 중간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 틀린 거냐? 아니요, 맞아요. 괜찮아요. 결국은 같은 말인데 중간 값을 구해서 구하는 거나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자, 문제 3번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림과 같이 경사면 20도, 경사면에 주차되어 있던 질량 1800kg인 차량이, 안 적었네. M은 1800kg이고요.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경사면 아래로 진행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그냥 뚜뚜뚜뚜 굴러 내려간 거죠. 자, 조건. A 차량이 내려가는 동안 노면의 마찰력. 우리 구름 마찰 저항 0.01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마찰력과 공기 저항도 없어요. 저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항이 없는 경사면입니다. 으로 전제하고 계산식의 경우에서 관계식 및 풀이 과정을 단위와 함께 기술을 해라. 단위 함께 기술을 해라. 각 질문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발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발언할 게 없어. 질문 1. 13m 높이에 있던 차량 A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EP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요 1번은 일단 고민의 여지가 없어. 위치 에너지는 이 차량이 일정 높이를 가짐으로써 보유하게 된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이 차량이 1800kg짜리 차량이 그 땅 위에 있다. 그냥 땅 위에 딱 있다. 그럼 얘는 현재로서는 일단 어떤 힘을 가지진 않아.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얘가 기준기로 들어 올려가지고 1m, 2m, 3m, 5m, 13m를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지면으로부터 13m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딱 놓으면 지구가 얘를 계속 당기고 있죠. 러브콜을 하고 있어. 중력 가속도로 9.8m/s 자승이라는 중력 가속도로 이 1800kg짜리 물체를 지구가 계속 당기고 있어요. 일로 당기고 있어요. 그 당겨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얘는 가지고 있는 거지. 13m라는 이 거리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3m가 아니라 13cm다 만약에. 그러면 퉁 떨어지고 쿵 하고 떨어지고 그냥 쿵 하고 떨어지겠죠. 별거 없죠. 13cm도 이 정도 안 되겠어요. 쿵 하고 떨어지겠죠. 물론 뭐 차체에 어떤 충격은 타이어가 둥둥 튕기고 뭐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힘은 없어요. 근데 13m에서 떨어지면 작살나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체는 더 큰 힘,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위치 에너지에서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H. 질량 정해져 있고 중력 가속도 정해져 있잖아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물체가 낙하를 하게 되면
지면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로 속도는 점점 올라갈 거고, 예를 들어서 중간쯤 위치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내려온 만큼 줄어들었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생겼어요. 그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예요. 주행하고 있는 차량하고 다르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요. 이 물체가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닿기 직전 0.0000001mm 차이. 예.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거의 빵이죠, 빵. 그러면 13m의 높이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뭐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운동 에너지로. 속도라는 놈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지면에 빵 충격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차량의 소성 변형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다풍나 마찬가지예요. 봅시다. 그래 하나 더 이해해야 돼. 일단 요 부분은 뭐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위치 에너지 EP는 mgh. 알죠, 이 공식? 18,900, 9,800 곱하기 13은 229,320줄. 이 차량이 저 위치에 정차해 있을 때 보유하고 있던 이 차량의 위치 에너지는 229,320줄이었어요. 그런데 2번에서 뭐라고 해놨냐? 이 차량이 D의 거리를 굴러내려 오면서 한 2를 구해라 그랬어요. 일량 위를 구해라. 일량. 한 1의 양을 구해라. 일량. 일량은 1은 벡터 할까요? 스칼라 할까요? 스칼라예요. 벡터 아니에요. 스칼라예요. 나 이거 착하게 썼다. 자, 1은 어떤 물체를 어떤 힘을 주어서 어떤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것. 그게 1이에요. 물체를 일정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것. 그게 1인데 힘은 마하다.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내지고 거리 mad인데 이 경우에 마찰력이 없는 노면에 경사로를 내려오는 경우는 mgh 결국 이 높이에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그 일이나 똑같다. 질량은 그대로고 가속도는 그냥 중력 가속도로 치환해주고 d 거리는 그냥 이 높이 h로 치환해주면 결국 그 한 일은 229,320줄이다. 왜냐?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거리를 이동해서 결국은 이 높이가 다 상쇄됐죠. 13m 다 내려왔죠. 그러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그 위치 에너지를 다 없앤 거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일의 양은 229,320줄이에요. 그 위치 에너지를 다 없애버린 거지. 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풀어야 되나요? 세타값을 줬으니까 이 거리만큼, 이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만큼 이동한,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진 힘, 가해진 가속도는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가야지. 세타 2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진, 그러니까 원래 이 방향으로서는 80도겠죠. 가해진 그 가속도를 구하고 A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 거리도 구해서, 그래서 가속도와 거리를 아니까 처음 속도 빵이고 낮은 속도 알고, 그리고 이제 이 거리와 가속도를 아니까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구하는 거나 이렇게 구하는 거나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같으냐를 이해하려면 얘를 봐요. 자, 경사도가 애매해서 좀 표시하기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경사도를 좀 낮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습관적으로 경사도가 낮게 잘 안 그려져. 자, 요게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세타일까요? 얘가 세타일까요? 얘가 세타라고 착각해버리면 이상해져.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얘가 세타인지 얘가 세타인지.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물체가 지면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은 경사로지만 지면의 수직으로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이거 뭐 교재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수직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 이게 뭐죠? 요게 중량이에요. 중량. F라고도 합니다. 얘를 F-라고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자, 중량이에요.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 중량. 이 W는 그래서 뭐예요? mg예요. mg. 이게 중량. 드디어 중량 하나 나왔다. 이때 말고는 중량의 개념을 쓸 일이 없어요. 자, 중량입니다. 그러면 이 경사도를 향해서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뭐냐? 그 힘은 그냥 힘이에요. 이거 뭐 이름 있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자, 힘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가 경사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이 힘은 중력의 분력이에요. 중력의 분력. 힘은 벡터죠.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력이에요. 분력. 수직 항력과 이거 뭐 이름 있는 거 모르겠다. 자, 경사로를 통해서 가해지는 힘의 힘은 중력의 분력이에요. 두 분력이에요. 분력. 나눌 힘력, 분력. 나누어진 힘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분력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 F 값은 뭐가 되냐? F는 W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거든. 자, 왜 아니냐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선을 긋고 이선입니다. 그러면 이선입니다. 그러면 요 세타, 요 세타. 그러면 맞꼭지 각이잖아요. 이쪽으로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이 세타랑 어디랑 같아? 얘랑 같죠. 요게 세타죠. 그러면 요거는 90도 빼기 세타잖아요. 요거는 그죠? 근데 얘가 직각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얘가 세타인 거지. 얘가. 이해가 되시나요? 나 처음에 이거 헷갈렸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땡땡땡땡땡 얘랑 요거랑 같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얘를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 직각 얘를 축으로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빗면 W 상대적으로 긴 거 수직 항력 그리고 요게 힘이에요. 요게. 그러면 F는 얼마예요? F는 얼마예요? 여기 직각이야. 그림 좀 이상한가? sin W 곱하기 sin 세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삼각함수 부분 공부하세요.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MA는 mg 곱하기 sin
세타잖아요. m 소거하면 결국 A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예요. G 사인 세타. A는 펜이 마음에 안 들어. A는 G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고 거리 D는 얘는 뭐 그대로 삼각함수로 구하면 되죠. D는 이 그림에 똑같잖아. D 이건 H 이건 뭔지 모르겠고 요게 세타예요. 그러면 D는 자 요 풀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H는 얼마예요 그러면? D 사인 세타잖아. 그럼 D는 사인 세타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넘어가니까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H 나누기 사인 세타예요. 자, D는 H 나누기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분의 H. 그러면 FD니까 나는 이걸 중간값을 9.8 곱하기 사인 20을 구해서는 약 얼마? 요거 H 13 나누기 사인 20은 약 얼마 구해서 그래서 요걸 대입해서 풀겠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22만 9,320이 아니라 22만 뭐 9천 얼마 8천 얼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숫자가 커지니까 이제 그 적응이 좀 커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풀면 틀린 거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렇게 푼 거다! 라고 풀면 결국은 반올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반올림을 실수한 게 아니라면 그 풀이도 맞아요. 그런데 원리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굳이 세타값과 경사도 D 거리를 줬기 때문에 네 전화가 왔습니다. 자 경사도 D 값과 세타 값을 줬기 때문에 그 값을 활용해서 나는 A 값 구하고 D 값 구해서 풀겠다 라고 하셔도 전혀 틀린 풀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끝다리가 딱딱딱 맞으니까 기분은 좋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그리고 한 2를 구해라. 한 2를 구할 때 결국은 이 위치 에너지가 다 소모된 그게 한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고요. 3번. 그래서 충돌할 때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원래는 자 보십시오. 거리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고 처음 속도가 나오고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3번 공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고 거리가 사인 세타분의 H니까 요거는 G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H니까 땡땡 하면은 결국은 G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VI 처음 속도는 빵이고 그러면 결국은 루트 2GH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속도는 자유낙하 공식입니다. 자유낙하 공식. 물체를 13m의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 땅바닥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자유낙하 공식입니다. EGH는 약 16m/s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풀겠다 해서 요 중간값을 주고 이렇게 풀면 그래도 연애 갱상도 사투리로 연애 결국 그렇게 계산해도 끝다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이렇게 큰 숫자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약 16m/s 나옵니다. 예. 그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그렇고요. 4번이 뭐냐? A 차량이 충격한 콘크리트 옹벽을 질량 무한대인 고정 장벽으로 볼 경우 A 차량 정면 순상 부위에 작용된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시오. 유효 충돌 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고정 장벽 충돌 시에는 충돌 속도가 결국은 유효 충돌 속도입니다.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질량이 동일한 차량이 마주보고 진행하다가
동일한 속도로 충돌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돌하면서 앞부분에 소성 변형이 막 차가 찌그러지고 소성 변형이 발생되면서 부딪혀 가지고 질량이 똑같고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E는 2분의 1 mv 자승인데 이 에너지가 이 차량 두 차량의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에너지가 반대 방향으로 땅 부딪히면 예를 들면 이 에너지 값이 예를 들면 이 에너지 값이 100이다. 이 에너지 값이 100이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100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향을 예를 들어서 설정하면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100과 100이 땅 부딪혔어. 그러면 서로 상쇄되고 빵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빵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서죠. 두 차량은 앞부분에 소성 변형을 남기고 정차합니다. 그것처럼 질량이 무한대인 콘크리트 옹벽을 빵 충돌하면 그 차는 앞부분이 작살이 나면서 그 자리에 서겠죠. 그냥 둥 튕겨 나오나요? 공이가 대부분의 차량은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꽝 부딪히고는 약간 둥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찌그러지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충돌 속도는 두 에너지를 가진 차량이 부딪혀서 공통 속도에 도달할 때 뒤에서 앞으로 가는 차를 뒤에서 박든 아니면 서 있는 차를 박든 마주오는 차와 충돌을 하든 어쨌든 두 차량이 일정 순간 공통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두 차량이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부딪히면 정지하는 순간이 딱 있겠죠. 어느 순간 정지했다가 저쪽을 밀고 가든지 정지했다가 이쪽을 밀고 가든지 하겠죠. 그리고 두 차량이면 두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일정 속도에 도달했다가 함께 가든지 뭐 튕겨나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그 공통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인데 고정장벽은 공통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냐? 정지죠, 정지. 두 차량이 맞부딪혀가지고 딱 정지했다가 아직 힘이 남은 놈이 힘이 이제 다한 놈을 밀고 가는 그것처럼 두 차량이 질량이 똑같고 속도가 똑같으면 맞부딪혀가지고 힘이 남는 놈이 없어. 둘 다 힘이 다할 때까지 찌그러지고는 딱 서버리죠. 그게 고정장벽 충돌하고 똑같다고. 그게 유효 충돌 속도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유효 충돌 속도 조금 더 공부하세요. 자, 고정장벽 충돌 시에는 그래서 그 충돌 속도 자체가 그냥 유효 충돌 속도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6m/s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공식이 뭐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아, 요거 두 개.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푸시면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뭐 통상 135 혹은 145 뭐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선택한 만큼 잘 풀이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